지금 태국 캄보디아 최근까지 싸웠었죠. 자, 근데 서로 만나서 쇼부를 잘 쳤나 본데 이번에 도대체 둘이서 왜 싸웠냐 이 말이야.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저번 주죠. 7월 24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뉴스들 다들 보셨어요. 그죠? 자, 근데 캄보디아, 태국 둘 다 서로 제가 먼저 했다. 서로 저 새끼 먼저 했다. 이러면서 누가 먼저 한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첫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우선 캄보디아는 러시아산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쐈어요. 태국은 F-16 전투기를 띄웠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공군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태국도 F-16까지예요. 그냥 그 정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보니까 7월 24일 첫날에 교전 지역이 6곳이었는데 25일에는 12곳으로 늘어납니다. 하루 만에 더블이 됐어요. 더블.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나라랑 북한, 남북한의 상황과도 비슷한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고, 그리고 남북한보다 더한 나라들도 많구나. 남북한이 교전을 그렇게 흔하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가끔 하죠. 자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그 대놓고 교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생각보다 지금 2025년에 해외에 꽤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싹 갈겼어. 근데 이때 갑자기 말레이시아가 낍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금 현재 저 아세안의 의장국이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제 캄보디아랑 태국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서로 휴전해라, 그만 싸워라 이러면서 자기가 말렸다고 이제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유엔에서도 니네 둘 긴장 완화해야 된다, 뭐 말로 할 건 다 했는데 개무시하고. 자, 7월 28일 기준입니다. 태국에서 군인 8명 사망했어요. 민간인은 14명 사망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군인 5명 사망했어요. 민간인 8명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사실 며칠 동안 교전을 그렇게 한 것 치고 엄청 많이 생긴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꽤 30명이 넘는 이런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 어우, 그래서 사람 죽었어요. 죽기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전이 발생하고 며칠 지난 후 이후에 우리의 카카께서 SNS를 올리십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SNS 트루스 소셜이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방금 캄보디아 총리와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곧 태국에게도 전화를 할 겁니다. 태국에게도 휴전과 전쟁 종식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 위대한 미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와 관세 무역에 대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세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관세 협박을 통해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을 없애겠다. 요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분 뒤에 요걸 또 올렸어. 나는 방금 태국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국 또한 캄보디아처럼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트럼프가 저 글을 올리고 몇 시간 뒤에 태국 총리와 캄보디아 총리도 SNS에 글을 올립니다. 휴전을 원한다. 휴전을 원한다. 아, 역시 상남자 각하, 역시 트럼프. 여러분들, 상남자 땅크 같은 추진력, 정상화의 신. 정상화의 신 트럼프 각하, 상남자 각하,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태국은 지금 총리가 없어가지고 총리 권한대행이 있어요. 총리 권한대행이 또 이제 얘기를 했겠죠. 7월 28일에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캄보디아 총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서 이제 회담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종식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또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나는 취임 6개월 만에 수많은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내 스스로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취임 6개월이 됐는데도 러우 전쟁 종식 왜 못 시키냐면서 기자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럼 그 기자들에 대고 그런 질문은 사탄 같은 기자들, 당신 같은 인간들이나 물어보는 질문이다. 가짜뉴스다 당신들. 이제 이러면서 막 도망가요 지금 트럼프가 요새.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걸 의식한 걸까요? 6개월 취임 6개월 만에 많은 정쟁을 나는 종식시켰다. 이제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걸 부각하고 있는. 자, 어찌되었든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서로 만나서 쇼부를 잘 쳤나 본데 이번에 도대체 둘이서 왜 싸웠냐 이 말이야. 어차피 저렇게 며칠 만에 그냥 쭉 낼 건데 정말 전쟁까지 갈 때까지 갈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좀 이런 게 있어요. 동남아에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크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남북한 사이 더럽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죠. 동남아에 대한 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가. 사실 동남아도 지금 사이 더러운 나라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지금. 이 자기들끼리도 막 사이가 더러운데. 자, 이번에 서로 교전을 벌이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을 벌이기 한 일주일 전쯤에 사고가 있었어요. 두 번의 사고가 있었어. 태국 군인들이 살짝 뭐랄까 비무장지대? 무인지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국 군인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캄보디아가 깔아놓은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9명이 다쳤어요. 9명이 다쳐서. 근데 그 중에 2명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지뢰 사고 때문에. 크게 다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인 게 뭐야? 왜 갔냐 이 말이야 저기를. 지뢰가 깔려있든 안 깔려있든을 떠나서 애초에 사람이 잘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안 들어가던 지역인데 굳이 그때 왜 들어갔냐는 거죠. 그 지역이 일단은 캄보디아가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고 태국은 우리의 영토가 될 수 있어라고 믿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그런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난 처음에 저거를 보고 옛날에 베트남전 알죠? 월남전 때 이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 라오스랑 캄보디아를 통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남베트남으로 통하는 데서 요 캄보디아를 뚫고 캄보디아 북부를 뚫어서 라오스 이 중남부를 뚫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호치민 루트라는. 맞아요. 그래서 이 라인에 애초에 지뢰가 많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왜냐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동남아가 비 올 때마다 얘네가 더 깊이 가고 어디로 쓸려 내려가고 이지랄 나가지고 지금도 몰라. 솔직한 얘기로 위험해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래서 어느 태국 군인들이 저거 지뢰 사고 났다길래 그거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되는 데 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뢰 밟았나 보다. 나 그랬어.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원래는 지뢰가 없어야 되고 지뢰가 안 깔려있던 지역인데 캄보디아가 우리 태국을 조지고 위협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태국 몰래 깔았다. 태국의 주장이 이거야. 근데 캄보디아는 니들이 캄보디아 국경 안으로 기어 들어온 거 아니냐. 니들 멋대로 우리의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밟아놓고 왜 우리한테 지랄이냐. 물론 저건 캄보디아의 이제 주장인데 왜냐면 왜 주장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선이 획정되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맞더라고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말하는 것처럼 캄보디아가 실제로 그 지역에다 지뢰를 깐 건 맞아.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이 안 다니게 되어 있고 안 다니는 곳인데도 태국이 기어이 기었고 군인들을 보낸 것도 맞아. 그리고 태국 군인들이 캄보디아가 깔아놓은 그 지뢰를 밟고 실제로 터진 게 맞고 즉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국가가 사이가 옛날부터 안 좋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국가에게 대략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냐.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TV에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시사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많이들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왜 안 좋은지 이런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좀 아시죠? 프랑스 때문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계사적으로 사실 이제 그 거지 같은 상황에 벌어져 있으면은 대충 영국 때문이다 아니면 프랑스 때문이라고 하면은 얼추 맞는다. 영국 아니면 프랑스. 그러면 뭐 대충 얼추 맞는다. 이런 얘기 이제 있어요. 자, 이 지도 보이시죠? 지금 어때요? 태국이랑 캄보디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태국의 영토가 졸라게 또 라오스까지 먹었고, 그죠? 버마의 동부도 살짝 먹은 것 같고요. 그쵸? 이게 뭐냐? 1800년대 중반의 태국 영토입니다. 1800년대 초중반의 시암. 옛날에 이제 태국을 시암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암의 영토예요. 시암. 자, 태국의 영토인데 지금 베트남 빼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금의 태국 거의 다 먹고 있죠. 자, 근데 태국의 영토의 서쪽 미얀마가 있는데 버마 여기서 영국이 기어들어오기 시작해. 어떻게 기어들어왔겠어요? 영국령 인도 제국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쵸? 영국이 이제 지금의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 여기까지 먹고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태국이야 지금의 열로 이제 기어들어가고 있던 거지. 자, 그리고 동쪽에서는 프랑스가 동쪽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먹은 프랑스가 이제 시암 시암의 동쪽에서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각각 이제 서쪽과 동쪽에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기어 들어오던 거예요. 자, 근데 영국도 생각이 있고 프랑스도 생각이 있어. 둘 다 제국주의 국가죠.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미얀마까지 먹고 태국도 좀 조지고 있는데 프랑스가 베트남 먹고 캄보디아 먹고 더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닿는다? 그러면 이거 전쟁 커진다. 이거 재수없게. 그러면은 프랑스도 손해지만 우리 영국도 개손해다. 프랑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영국은 영국 자기
자기들의 식민지, 프랑스는 프랑스 본인들의 식민지 중간에 있는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거야. 그게 태국이야. 그 완충지대로 태국이 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이제 태국은 전체 영토가 다 작살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1904년과 1907년에 태국이랑 프랑스가 조약을 했어요. 일단은 프랑스한테 태국이 본인들의 영토도 어느 정도 떼어주면서 또 본인들의 왕조는 계속 유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약을 맺었어.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당렉산맥의 분수령에 따라 국경을 정한다. 자, 분수령이 뭐냐면은 산맥이 있잖아요. 산맥. 자, 지도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산봉우리가 가장 높은 곳이 있죠. 지도로 보면 딱 티가 안 나지만 대충 이렇게 딱 봐도 여기가 제일 높아 보여요. 이런 게 분수령이에요. 이 분수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눌뿐 물수 고개령 물길이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능선을 따라서 그 경계가 되는 딱 그곳, 그게 분수령이야.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정했어. 당렉산맥이 여기에요. 여기. 요게 이제 산맥이야. 요거. 요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의 그 국경에 있는 요 산맥 있죠. 요게 실제로 당렉산맥이에요. 이거를 참고해서 이제 그은 거예요. 지금 국경을. 근데 문제가 뭐냐. 당시 프랑스 측량하는 삼촌이 좀 그 실수인지 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좀 저 산맥에 따라가는 저 분수령의 그 국경선을 거지같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아. 근데 당시에 태국도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 어차피 프랑스라는 국가와 자기들이 맺은 건데 여기서 태국이 토달아 봤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당시에는 측량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그냥 뭐 오케이를 했어. 태국도 별말 없이 그냥 지나갔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 국경선에 따라 맞닿은 곳들은 나중 가서 국가가 생겼다는 거야. 이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이게 전부 다 프랑스의 땅이었는데 다 이제 각각 독립을 했다는 거야. 독립을 하면서 이제 태국이라는 국가 외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얘네들이 생기면서 이제 국경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태국의 국경에 대해서 지랄을 하려면 프랑스한테 지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라오스한테 뭐라고 하거나 캄보디아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1953년에 독립하자마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이제 국경 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가장 국경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자주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뿌레아 위히어 사원. 지금 보면은 이 뿌레아 위히어 사원에서 살짝 올라가 볼게요. 여긴 낭떠러지예요. 이 사원의 끝에는 낭떠러지예요. 여기가. 보이세요 혹시 요 낭떠러지? 예, 여긴 낭떠러지라서 의미가 없고 이 사원은 이 위에서만 내려와야 돼요. 자, 여기서 올라가 볼게요. 뭐야 지금 이거 선 뭐야? 여기는 캄보디아고 여기는 태국이란 얘기야.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이 사원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지금. 자, 근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뿌레아 위히어 사원이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이 사원이 힌두교 사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아시나요? 태국이랑 캄보디아 둘 다 90% 이상이 불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90% 이상 불금 있는 두 국가가 지금 힌두교 사원을 가지고 오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국경선이 좀 거지같이 있긴 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이 사원을 기점으로 바로 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실제 프랑스 측량사가 거지같이 그은 그 국경선 분수령대로 이거를 그어봤더니 자, 지금 캄보디아 태국 지금 이 국경이 여기 위에 있었잖아. 뿌레아 위히어 사원이 여기 있고 이렇게 그어져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어줘야 돼. 프랑스와 태국이 과거에 그 당렉산맥의 분수령에 따라 국경을 정한다고 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그어줘야 돼 원래. 그럼 지금 다 지금 뭐야 지금 태국의 얘기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태국의 말도 옛날에 프랑스랑 그 쇼 붙였던 내용대로면은 여기까지 태국의 영토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지금. 근데 이거 관련해서 썰이 있어 썰. 무슨 썰이 있냐면은 프랑스 측량사가 왜 대충 그냥 관심 없어가지고 대충 했을 수도 있지만 측량을 왜 저렇게 했을까? 프랑스든 어찌되었든 서구열강들이 프랑스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제국주의 시절의 문화재, 약탈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뿌레아 위히어 사원을 프랑스 식민지에 속하는 거로 만들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썰이 있어요. 물론 모르지. 태국을 정말로 주기 싫어서 그렇게 그은 건지 아니면 그 양반이 전날에 위스키 졸라 빨고 와가지고 이제 와인 졸라 빨고 와서 이제 두통 존나 심하고 이제 해장국도 못 먹고 막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뭐 그런 썰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도 독립이 됐고 태국이란 국가랑 이제 국경 분쟁이 생기니까 나중 가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자고 태국이 주장을 합니다.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국제사법재판소 얘기가 뭐냐면은
아 니네 자료 뭐 그 옛날에 프랑스랑 뭐 분수령 당렉 산맥의 분수령에 따라서 간다. 그거에 따르면 니네 땅이 맞는 건 맞는데 니네 지난 50년 동안은 짜져 있고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난리쳐? 이건 캄보디아 영토로 해. 그래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이거야. 대표적으로 지도를 한번 보죠. 여기 어디예요 지금? 남미야 남미. 남반구입니다. 영국이 어디 있어요? 북반구에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북반구를 넘어서 남미에 게다가 남반구에 지금 요 아르헨티나 앞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섬이 하나 있어요. 포클랜드 섬이라고도 하고 포클랜드 제도라고도 합니다. 여기 누구 땅이에요 지금? 영국 땅이야. 요 문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갔던 적이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르헨티나 니네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여기 니네 땅이라고 하는데 지리적으로는 졸라게 가까운 게 맞다. 근데 영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자기들 영국인들을 이주도 시키고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 주변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보고서도 많이 쓰고 국가 차원에서 여러 지원도 아끼지 않고 굉장히 그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니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코앞에 있나 가까이 있나 뭐가 중요하냐. 니네한테 솔직한 얘기로 니네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했는데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야. 태국도 그거대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5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난리냐. 그래서 실효 지배하고 있으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냥 제발 나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제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진짜 제발. 왜 도대체 굳이 구태여 계속 들먹이냐는 거야.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국제사법재판소 갈 때는 양국의 동의가 필요해요. 일본이 백날 가자고 해도 쌩까면 그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발 굳이 아무 반응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 무슨 맨해튼에 가가지고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뭐 독도는 한국의 땅에 그걸 뭐 하려고 홍보를 하며 자기들 땅인데 왜 저렇게 홍보를 하지? 하면서 관심 가지면은 일본이 지금까지 싸질러 놓은 똥들에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에 별의별 거 다 보게 되는 거야. 굳이 구태여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독도가 한국 땅이든 말도 알 바 없는다 이랬는데 굳이 구태여 그거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이게 무대응이 최고다 이거 아니야. 무대응이 어찌되었든 태국이 졌어요. 자 근데 1963년도까지 태국이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빼요. 63년까지 이제 군대 배치했던 태국이 이제 뺍니다. 자 근데 빼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더라고. 요거 썸네일 아세요? 제 친구 효기심이 올린 썸네일인데 캄보디아의 악마야 이 사람. 폴포트라는. 캄보디아가 바빴어요. 캄보디아 내전이란 게 있었습니다. 1967년에서 75년까지 내전이 있었고요. 캄보디아 분쟁이 있는데요. 결국은 합쳐서 봐도 됩니다. 그 이어지는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6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바빴단 얘기예요. 캄보디아가 사실상. 맞아. 영화 킬링필드 맞아. 그거야. 그거 내용이야.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캄보디아가 바쁠 때 다시 들어갑니다. 또 태국이 군대를 배치합니다. 주둔이라고 하죠. 주둔. 어차피 이 사원의 여기는 다 낭떠러지예요. 요 암벽층 보이세요? 암벽층 요거? 요런 이제 그 암벽층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군대 깔아 놓으면은 여기로는 못 올라가요. 캄보디아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 그런 상황이 있어. 캄보디아는 내부 안정이 없었어 그 사이에. 개판이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자 하나로 좀 예를 들자면은 캄보디아가 1974년도에 인구가 678만 명이었어요. 79년도에 508만 명이었습니다. 저 5년 사이에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발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진짜로. 애를 안 낳냐 마냐의 문제만 따지면 안 돼. 이거는 정말로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캄보디아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캄보디아 분쟁 98년도에 끝나고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바빴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등장해요. 요 근래 유네스코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유네스코가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네. 조만간에 유네스코 표를 따로 하든가 해야겠어요. 아까 봤던 요 뿌레야 위히어 사원 이 힌두교 사원 태국과 캄보디아가 싸우는 여기를 캄보디아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등재가 되면은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등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태국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지 그게.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할 건데 아예 이걸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좀 그렇지 않아요. 태국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태국이 군대를 안 빼요. 절대 유네스코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갔는데 2013년에 갔어요. 갔더니 야 니네 몇십 년 전에 했잖아. 빼 빨리.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진짜 장난하나. 빨리 빼 빨리.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판결이 나왔어. 아무튼 국제사법재판소가 여러모로 이제 좀 지금까지 그 캄보디아가 관리해온 영토라는 거, 캄보디아 영토화 되었다는 거, 요런 것들을 좀 높이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여기는 그렇다 치고요. 방 빼라고 했으니까 방 뺐잖아.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그 캄보디아랑 태국이 자주 싸우는 데가 어디냐면은 에메랄드 삼각지대예요. 여기 어디냐면은 좀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은 뿌레야 위이어 사원에서 여기로 쭉 와버리면은 여기가 있어. 여기.
여기가 에메랄드 삼각지대입니다.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3개 국가의 국경선이 맞닿는 것. 거기가 이제 에메랄드 삼각지대인데 여기서 특히 많이 싸워요. 지금 여기서. 요 주변에서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밀림에서 싸운다기보다도 요 주변에 있는 뭐 마을이나 요런 데를 상대로 이제 군인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보통 그 교전 같은 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뿌정 나여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태국은 저 지정을 해놨더라고. 예, 태국은 여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어. 근데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 요 삼각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여기에요. 논바시아다 이거.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은 5.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논밭 깔아가지고 그냥 농사짓게 내버려둬요. 나는 이것도 좀 의도가 있다. 좀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뭐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런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아직도 끝나지 않을 거,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고 다시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결국에는 간다요 채널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정치꾼들. 이 인간들이 저런 걸 또 잘 이용해요. 지들이 똑바로 정책을 펼치지 않은 거 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또 팔아먹고 국민들 눈이 싹 다 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올라가고 그런 시점에 2019년도에 불매운동이 딱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의 눈이 거기로 갔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땡큐였을 거야 속으로. 자기들의 그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일본 때문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아마 땡큐였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북한과 굉장히 그 유혈 충돌이라던가 이런 게 일어나기를 원했고 멸공 반공 분위기로 2020년대에 꺼내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죠.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해도 별로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졌고 근데 이제 계엄령 터뜨리고 나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통께서 계엄까지 터뜨리신 걸 보니 찐이었나 보다. 이제 이러면서 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어. 정치꾼들이 지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정책적인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의 눈가를 다 절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땡큐야.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봤던 그 뿌레야 위히어 사원 관련해가지고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아까는 요거 보여주더니 이제는 이거네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 옛날에 캄보디아의 전신, 캄보디아 역사에 해당하는 크메르 제국의 최대 영토입니다. 그러면 뭐야? 캄보디아와 태국은 역사적으로 서로 티격태격하던 게 많이 있었단 얘기고 앙코르와트 이제 앙코르와트가 크메르 제국 거야. 앙코르와트. 자, 근데 이 앙코르와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앙코르에 있어. 앙코르. 캄보디아의 앙코르에 있어. 앙코르와트. 여기에 있어요 이제. 자, 아무튼 앙코르와트 위치를 보면은 저 어디에 있어요? 딱 보면은 캄보디아가 요렇게 덩어리로 있는데 북서쪽? 살짝 북서쪽, 중부 북서쪽 좀 요렇게 있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캄보디아 실제 수도는 어디야? 저 남쪽에 푸놈펜이야. 개처발린 거예요. 개박살난 거야. 과거의 태국 역사에 해당하는 그 국가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그리고 베트남도 쳐들어오고 미얀마도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그 서부와 북부가 개박살나면서 아래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수도가 바뀐 거예요. 원래 여기가 수도였는데 요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개같이 멸망 직전이었던 상황에서 이 푸놈펜 쪽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 캄보디아가. 자, 근데 이 시점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 들어와? 프랑스가 들어온 겁니다. 프랑스가 영국령 인도제국으로 인도제국은 태국을 압박하면서 자,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되게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스스로 식민 지배를 선택합니다. 프랑스한테 프랑스야 빨리 와봐. 나 좀 보호해줘. 근데 이 보호해달라는 게 나 너네한테 줄 건 없고 프랑스야 그냥 보호만 해줘. 이거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 보호를 해달란 얘기는 일단 뭔가 이제 간이고 쓸개고 뭔가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본인의 국가들이 멸망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프랑스랑 결탁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왕정 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한 당렉산맹의 분수령에 따라서 캄보디아 이제 우리 프랑스 식민지다. 태국 너네랑 우리 캄보디아를 포함한 라오스를 포함한 우리 프랑스의 식민지 그 경계를 당렉산맥의 분수령에 따라서 정하자. 이제 그리고 그었어요. 프랑스랑 태국이. 캄보디아랑 라오스의 입장은 중요하잖아. 어차피 프랑스 식민지니까. 자, 근데 이제 프랑스는 나갔어요. 그러면서 라오스랑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제 갑툭튀 되었고 그러면서 이 분수령이 정확하게 이제 획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국경선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캄보디아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태국 쟤네는 지금 적법한 우리의 영토를 계속해서 침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캄보디아의 정치인들은 또 저걸 이용할 거 아닙니까? 태국은 또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영토를 캄보디아가 빨리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다. 쟤는 양심이 없는 애들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겠지, 태국 애들은.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오늘 이 상황, 이 태국과 캄보디아 최근에 있었던 이 국경 문제, 요거 태국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졸라게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한다요 인생 동반자 저키 반미성형 피부과 전주 한옥마을 인재고택 각인당 박경민 화이팅 컵에 간다요 후원자분 당근 간다요 후원자인 유튜브 인스타월 은빛마술사 가로낸 갱다 최영인 수리석 크로스컵 제이파 정산존너 시우필 신보사원 ANNSB 칠레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